자, 지난 시간 우리 복제와 수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유전자와 지놈 이라는 정말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지놈, 뭐 게놈이라고 얘기하고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 많이 들어보셨죠? 자, 우리 유전자, 게놈, 우리 이런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동안 반복이 많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표기는 DNA를 A, C, G, T 이런 것들이 쭉 나가서 이것이 T, G 이런 것들을 염기쌍이라 그랬죠. 이런 것들이 이 사람 세포 안에 이 30억 염기쌍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걸 다 쓴다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이 칠판을 꽉 메우고도 그럴 텐데요. 자, 이것이 그래서 DNA는 세포 하나당 참 이 실이 엄청 길어서 1.8m나 되는, 이 세포에서 미터라는 얘기는 이 세포가 보통 100분의 1 밀리미터 뭐 그 정도의 직경인데 이 DNA는 이렇게 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 30억 염기쌍을 전부 다 쓰려니까 이렇게 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1.8m가 우리 이런 세포의 작은 공간에 있기 위해서는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DNA가 이중 나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중 나선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선이 길다란 이런 상태로 존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이, 이게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인데, 자, 우리 이것은 나중에 우리 6장에 가서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미리 어느 정도는 얘기해야지 다음 공부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살짝 맛보기로만 얘기를 합니다.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서 단백질을 이런 것들이 DNA를 이렇게 감쌉니다. 그러니까 실패, 그죠? 우리 실을 감아주는 실패처럼 여러 개 실패를 만들어지고, 이 실패가 모아지면서 어떤 두꺼워진 큰 어떤 사슬이 되겠죠. 그것이 사슬이 다시 꼬이고 그래서 굉장히 이 두껍고 짧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크로모솜, 염색체, 이것이 바로 염색체라는 것입니다. 이 두꺼워서 염색도 잘 되고,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보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염색체가 몇 개인지 셀 수도 있고, 잘 보이니까 현미경 모습도 잘 보이고요. 이것처럼 이 꼬마 소세지 같은 이 짜리몽탕하고 두껍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꼬여서 된 것이 크로모솜이고요. 우리 사람 경우는 한 세포당 46개의 이 크로모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1.8m의 이런 DNA는 결국은 이 동강이가 나서 각각의 염색체에 끼어 들어간 거가 되겠죠. 이런 단백질들과 함께 그런 개념을 가지시면은 이제 앞으로 크로모솜을 제가 편안하게 그런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의 주요 주제인 이 지놈이라는 것은 우리 지놈보다 진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진은 우리 유전자고요. 이 교실 같으면 몇 학생들 해서 이 진을 아느냐고 한번 물어보고도 싶은데 그럴 수는 여기 없고요. 이 진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이라는 것은 이 DNA가 이렇게 상당히 긴데요. 긴데 그 중에서 진의 전부 다가 단백질을 설계하는 데 사용이 되지 않고, 극히 일부만, 전체 진, 아까 얘기했던 이 30억 염기쌍 중에서 일부만, 약 한 5% 정도만 단백질을 암호화, 단백질 단백질을 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코딩하는 지역입니다. 그죠? 암호가 되는 바로 그 지역을 유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DNA 중에서 일부로서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지역, 즉 설계도의 역할을 하는 지역이
우리 생각보다 DNA는 단백질을 설계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설계하는 지역은 많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5% 정도밖에 되지 않고 95% 정도는 이제 나머지가 진이 아닌 지역들은 진이 아닌 이것은 non 코딩, 코딩하지 않는 그러니까 비유전자 지역이죠. 그래서 한 20년 전 뭐 옛날에만 하더라도 우리 DNA 연구에서는 20년 전이면 뭐 옛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이 진화의 실수다. 단백질도 암호화하지 않는 비유전자 지역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뭔가 진화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junk sequence라고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주 혹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누구도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명에서 쓰레기 같은 필요 없는 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고, 많은 연구에 의하면은 바로 이런 비유전자 지역이 바로 이런 유전자 지역에서 단백질을 암호화할 때 단백질을 암호화하거나 어떨 때는 암호화하지 않아야 되고, 가령 우리가 술을 마시면은 알코올 디하이드로지네이스라는 알코올 분해 요소가 생겨나가야 됩니다. 그때 알코올 분해 효소를 코딩하는 유전자에서 이제 정보가 가서 그 효소를 만들어서 술을 분해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면은 이것이 이렇게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없죠.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이 전기 스위치처럼 켰다 껐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바삐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비유전자 지역은 이 on, off 하는, 즉 유전자에서 단백질을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스위치를 껐다 꼈다 하는 거기에 작용할 것이다 라고 지금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유전자는 이렇게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지역으로서 일반적으로는 예외가 약간 있습니다만은 이건 얘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썼군요. 하나의 유전자는 하나의 이 단백질을 코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우리 사람 경우에는 약 한 3만 개, 뭐 혹자는 2만 5천 개, 그렇게 서로 다른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만큼 또 유전자의 수도 대충 그거랑 비슷하겠죠. 3만 개, 2만 5천 개의 유전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쭉 이게 사람 지놈 전부 다 합친 거 300억 베이스가 쭉 연결되어 있다면은 여기에 유전자가 하나 있고, 이것은 어떤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또 여기 유전자가 하나 있고 또 암호화하고, 이 95%는 암호화하지 않고요. 또 한참 가다가 또 암호화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하고 이거는 뭐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공부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지놈을 얘기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 지놈 이라는 것은 바로 진과 아까 얘기했던 유전자와 이 염색체, 이 크로모솜 합친 말입니다. 지놈 해서 이 지놈 이렇게 되게 됩니다. 즉 혈관에 있는 46개에 있는 염색체에 있는 DNA의 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전자 지역은요, 이제 3주차에서 자세하게 되겠지만은 이 구조 유전자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정말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단백질의 단양체인 아미노산을 하나하나씩 지정을 해서 그것을 바로 구조 유전자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 유전자가 앞에 있으면은 여기 O' 쪽에 또 다른 이 지역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조절 유전자라고 얘기를 해서 바로 조절 유전자의
이제 어떤 효소가 붙어서 이제 이 DNA 정보를 뒤로 단백질로 보내는 큰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절을 담당하는 지역을 조절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요, 이제 이런 유전자도 알게 되고 비유전자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1990년대쯤 얘긴데요. 제가 대학원 학생 시절이었었는데 그때쯤 이제 사람 염기들, 사람의 그 30억 베이스 되는, 그건 이 1990년대에서는 몰랐습니다. 염기쌍 전체를, 이 게놈을 전부 다 염기 서열을 결정해 버리자라는 아주 엄청난 이 야심을 가진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 가지고도 안 되고 미국, 영국으로 시작을 해서 열 몇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제 너네들은 염색체에서 12번째, 13번째 염색체를 너네 나라에서 해라. 우리나라는 15, 16번째 우리나라에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46개 염색체의 합인, 거기 있는 DNA의 합인 이 게놈의 유전자들을 이제 해서 2003년도에 완성을 했습니다. 13년 동안을 해서 이 과정에서는 휴먼, 이것을 우리가 휴먼, 사람, 이 게놈, 이 프로젝트 해서 HGP라고 약자로 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상당히 당시로서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염기 서열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요. 그랬는데 한 2000년도쯤에 이 셀레나라는 이 벤처 회사가 나타나서 이제 후반부에 3년 만에 여기서는 염기 서열을 결정하는 방법이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서도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휴먼 게놈 프로젝트 팀에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이제 완성을 했고, 대충 2003년도에 이제 같이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서로가 큰일이기 때문에 각각의 발표할 수가 없어서 둘이 나란히 앉아서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30억 염기쌍의 전체를 이제 하게 됐고, 이것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고, 이제 2003년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은 생명과학 시대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003년도에 이제 염기 서열이 쭉 결정이 되니까 이제 염기 서열은 이제 사람의 생로병사를 결정할 수가 있는 모든 형질들이 이 안에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 때문에 사람의 모든 형질을 이해할 수가 있고 앞으로 원하면 그걸 수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 이거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사람 수명도 60, 70이 아니라 100살, 150살까지도 가고 건강하게 가고 이것이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이런 희망을 갖게 됐고, 그래서 생명과학의 시대가 이때부터 열리기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많은 이런 바이오 생명과학 회사들이 생겨나서 아주 한때 이 들썩들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난리를 벌이고 나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염기 서열은 30억 쌍을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이 서울시 전화번호부 한 30건 정도가 된다 그러는데요. 30억 배의 염기쌍을 다 쓰면은 엄청나게 재미없겠죠. 근데 그 속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도서관에서 장서를, 집에 뭐를 공부해서 책은 사놓은 꼴이 되죠. 책은 있는데 책 속에 있는 내용은, 즉 이 염기 서열에 있는 내용을 아직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은 결국은 이 안에 숨어 있는 염기 서열의 의미를 찾아가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만 개 정도의 유전자 중에서 약 이제 반을 약간 넘어가고 있는데, 그 유전자들이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어떤 것인지 이제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진전이 오게 되고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여기에서 모든 걸 쓰여 놓은,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형질들, 정신, 키, 모든 형질들이 가령 너는 염색체, 두 번째 염색체에서 있는 그 유전자, 28번째에 있는 염색체 그 유전자, 이거랑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런 형질과 연관이 있구나. 이제 이런 류의 얘기를 하게 될 테죠. 그래서 아주 큰 중요한 업적인 것은 이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게놈 프로젝트가 돼서 지금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46개 염색체 중에서 이것은 염색체 크로모솜 염색체 넘버 1인 것을, 염색체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을 수는 없고요. 여기 많은 유전자들이 이제 밝혀졌는데, 유전자 이름들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이제 이 기차역처럼, 전철역처럼 쭉 가면서 무슨 유전자 있고요. 여기서 나머지 유전자가 지정이 안 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는데 유전자가 안 된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이 비유전자 지역이 95%나 해당되는 것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틈틈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 이런 유전자 지역이 아주 이제 박혀 있게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유전자 이제 지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1번 염색체, 여기 하나만 어디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무슨 잘 안 보입니다. 여기에 어떤 유전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도 이렇게 역 이름이 쭉 있습니다. 여기서 몇 번째 정거장 이래서 거긴 무슨 유전자 이런 해서 유전자 지도가 있게 되고요. 이것은 상당한 이 중요한 인간을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 중요한 지도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알게 되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염기서열을 결정하는 방법이 아주 상당히 빨리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식물도 게놈 프로젝트를 하게 되고요. 사람도 개인별로 나도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게놈 프로젝트가 상당히 일반화 됐는데요. 그래서 재미있는 현상 중에서 하나가, 가령 사람 이 간, 남자면 남자랑 여자랑은 염색체가 조금 다르니까 우리 이 남자 여자 간에 구분하지 말고 사람 간, 남자 간, 여자 간 구분을 해보면은 약 염기서열에서 0.1%만 차이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 C, G, T 이런 것들을 쭉 1000개를 쓰고 나면은 영식이랑 철수는 그 중에 하나가, 영식이가 여기가 G면은 철수가 A고 아주 조금 차이 나더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차이 때문에 차이가 나긴 나는 거죠. 그 차이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머리카락이 다르고 모든 형질이 조금 달라지는 이 정도인데, 또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랑 이 침팬지, 이 공통조상이 사람과 침팬지의 공통조상에서 사람으로 진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인데, 이것의 염기서열을 비교해 봤더니 1%밖에 차이 나지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간이 0.1%면은 침팬지 간에서 100개 중에 하나가 정도가 차이가 나는, 정말 이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공통조상이 이 침팬지랑 사람의 공통조상으로부터 사람이 진화됐다라는 말을 이제 정말 많은 경우가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의 차이에 있어 어떤 생물들은 이제 5%도 하고 10%도 차이가 나고 쭉 되는데, 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유전자 서열이 점점 비슷해지는 이런 것들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죠? 점점 유전자 서열을 알므로 해서 이제 이런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염기 서열을 가지고 염기 서열을 이제 사람들 간의 차이를 보는 이제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서는 한 사람의 염기 서열을 결정을 했는데 이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염기 서열을 결정에 빠른 시간 내에 큰 돈도 안 들이고요 결정을 해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단일 염기 이 다형성 해가지고 싱글 뉴클레오 타이드 다음에 폴리 모피즘 해서 이것을 약자로 SNP 해서 SNP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여러 사람의 염기 서열을 쭉 나열해 놓고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0.1% 정도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사람마다가 이 특별히 차이 나는 지역이 이래 30억 염기쌍에 많이 쭉 분산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보통 스닙 사이트라고 스닙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A라는 사람은 A, C, C, T 이런 것들이 쭉 나가고요. 이것은 A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여기에 다른 건 다 똑같고 이 C에서 G가 되고 그 다음에 C라는 사람은 다른 건 다 똑같고 바로 여기서 이것이 T가 되고 바로 이 지역이 스닙 사이트에서 서로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한 군데뿐만 아니라 우리가 30억 베이스니까 0.1%만 차이 난다 그러더라도 약 300만 우리 염기쌍에서는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람마다 자주 차이가 나는 이런 스닙 지역들을 쭉 보이고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연구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 차이가 그 사람들의 어떤 차이랑 이렇게 선긋기가 된다면은 바로 이 지역이 우리가 이런 형질을 결정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정말 모든 형질, 키도 똑같고 부모님도 똑같다고 치고요. 모든 것도 똑같은데 A라는 사람이 무슨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은 안 가진데 나머지 형질들은 아주 비슷한데 그런데 A랑 B라는 사람이 여기서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병을 결정지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지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연구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역추적을 해서 유전자가 어떤 질병, 어떤 형질을 책임질 수가 있는 그런 유전자 지역을 찾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SNP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전 국민을 염기서열 HGP를 해서 염기서열을 결정하려고 들고 우리나라에서도 울산에서는 10,000명인가 되는 사람들을 염기서열을 지금 결정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니스트라는 그런 대학의 어떤 교수님이 나타나서 그래서 울산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염기서열을 비교를 해서 어떤 지역이 무슨 일을 하는지 찾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염기서열을 이제 쭉 개인별로 알게 되고 지금은 염기서열을 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13년을 거쳐서 열 몇 개의 나라가 협동으로 해서는 엄청난 일이지만은 지금은 내 염기서열을 알고 싶으면은 한 200만 원만 주면은 한 일주일 내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알아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염기서열들이 개인별 염기서열들이 너무나 많이 알게 되니까 이제 조금씩 어떤 유전자가 어떤 형질을 결정한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바로 염기서열을 이제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처럼 이 사람을 구분하게 되는 너는 형질이 나쁘구나. 너는 무슨 병이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구나. 너는 무슨 유전병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다양한 것을 알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우리가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미국의 영화 배우는 자기의 유전자 서열을 분석을 해봤더니 바로 이 브라카라는 유전자가 이상이 생겨서 자기가 난소암이나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젤리나 졸리는 병이 실제로 안 생겼는데 그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을 미리 자기를 보호하고자 그런 유방을 절제해가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염기서를 보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염기 서열을 알아서 뭔가 예방을 하고 나쁜 병을, 나쁜 형질을 치료할 수가 있는 그런 큰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저 경우는 이거 저 자신의 염기 서열을 알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쁜 거를 뭐가 있으면은 평생 그럴 가능성을 보고 살아야 되니까 차라리 안 보고 뭐 어느 것이 좋을런지는 나중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이제 염기 서열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화하는 상당히 주의해야 되죠. 이제 결혼식 할 때도 너 염기 서열 우리 교환하자 이런 말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그래서 무슨 가능성 하게 될 테고요. 그래서 우리 염기 서열을 다 안다는 게놈 프로젝트의 결과는 상당히 주의스럽게 있어야 되지만은 그다음에 우리 연구에서는 중요한 체계, 이 장사에 해당되는가 아주 중요하기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 게놈, 유전자 계속 우리 중요한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